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휴를 맞이해서 저도 잠시 좀 집에서 떠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른바 대한민국에서의 정치적 중도, 무당파, 이게 가능한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분석을 내놓곤 합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3대 3대 3이다. 결국은 그렇게 재편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가봐라. 여당 지지도 30%쯤, 야당도 막 그쯤, 그리고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어딘지 모르겠다. 30%쯤. 이렇게 있다. 그래서 30, 30, 30 하면 90이 되잖아요. 나머지 10%는 어차피 투표장에 안 나오실 분들. 그분들은 뭐 이래나 저래나 나는 관심 없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거부하시는, 정치 참여를 거부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앞에서 물려주는 그대로 어떻게 읊조리고 있는 그런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이른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 환상, 허상, 이런 거에 저는 불과하다고 봅니다. 나는 여당 지지도 아니고 나는 야당 지지도 아니고 다 싫어. 이재명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 어떻게 될 수 있겠어? 윤석열 대통령 난 마음에 내키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양비론적 입장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를 우월적인 위치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심리적 기제가 자동으로 발동되어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도 대개 중도파를 자처하고 무당파를 자처하고 그런 그룹을 형성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분들은 결국은 어떤 영향력이나 존재적 파워에 있어서 결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어느 한편을 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궁극적인 무당파란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항상 선거하고 겹쳐질 때가 맞습니다. 나라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느냐? 또다시 5년 동안 뒤로 빠꾸하느냐? 아니면 정해진 길을 순항하느냐? 1945년에 광복절을 맞이하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갓난신고를 겪었으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의 결단이 겹치고 겹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을 붓뚜껑 한번 잘못 찍어가지고 또다시 뒤로 5년, 뒤로 10년 이렇게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시기하고 선거는 항상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과 항상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한번 잘못하면, 대통령 선거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그냥 기우뚱거리고 국가는 비어가고 빚은 천정부지로 쌓이고 포퓰리즘 정책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처럼 될지 예전의 그리스처럼 될지, 중남미형으로 가느냐, 지중해 연변에 있는 그 포퓰리즘 국가들로 가느냐. 그 국가들도 최근에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예전에 포퓰리즘적 파판드레고가 했던 그러한 상황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수 우파 쪽으로 선택을 바꾸는, 포퓰리즘은 이제 그만, 이런 선택을 했다는 뉴스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 중에는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는 결국은 여도 30, 야도 30을 가져가는데 결국은 어느 쪽이 이기느냐 지느냐는 중간에 있는 중도파를 얼마나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한 얘기입니다. 10년 전에도 맞는 얘기고 20년 전에도 맞는 얘기고 아마 10년 후에도 맞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일컬어서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절체절명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파와 좌파. 이 싸움은 그냥 낭만적으로 나중에 가면은 중도파가 조금 더 열심히 한쪽에 마음을 주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선택은 판가름이 나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는 매일이 전쟁입니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만 우리의 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들끼리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지를 놓고 절체절명의 전쟁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저쪽에도 참호가 있고 이쪽에도 참호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진영이 뚜렷하게 지금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대치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중간 존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쪽이 지금 매일같이 소리 안 나는 총을 기관총 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양쪽 참호가 있는데 가운데 나는 중립이야 이러고 서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요? 나는 심판복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강준만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도란 실패를 한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중도를 이렇게 세운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었고, 안철수 의원이 또 중도를 가지고 뭔가 결과를 얻어낸 적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그 앞에 김종필 전 총재가 중도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 정치판에 큰 어떤 한 축으로 움직였던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제3지대 중도 아니냐? 결국은 그분들은 대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꿔서 말해서 이 땅에서 중도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 무의미하다, 뭐 이렇게 결론을 유도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강준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도는 왜 대한민국 땅에서 실패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중도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어음이랍니다. 여당, 야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거기에 어떤 누구든 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든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투자를 하든 또는 물적, 심적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하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제3지대, 지금 제3지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뭐 추석 이전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내세우는 것들은 다 어음입니다. 만약 선거 결과가 패배로 끝나면은 그분들은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양쪽 진영으로 나눈 참호 싸움에 어느 한쪽에 자신을 소속시키면 승패에 따라서 크든 작든 거기에는 자기의 몫이 나중에 주어지지만 중도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중도는 특 A급 인류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인류들의 경쟁에서 탈락한 B급들, 이류, 아류,
그런 그룹이 모였다는 인상을 씻어내기가